이렇게 무슨 색깔 클라이밍이 몇 번 했고 이제 그게 그래프 나와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이게 저희가 직접 사서 이게 정품 아닌 걸 갖다 못 갈다 보니까는 오피스를 갖다 사실 못 갈아 가져와가지고 그걸 갖다 좀 확인해서 보지 못해요. 요거를 요 같은 내용을 똑같이 엑셀로 보시면 다른 여기 엑셀도 없잖아. 엑셀이 있네. 엑셀. 그러니까 조금만. 요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 뭐 몇 번째 세션이었는지 그리고 몇 번째 페이지였는지 이렇게 다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뭐 언디파이닝, 그러니까 요 처음에는 시간이 몇 초 단위로 나왔는지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뒤로 가게 되면은 해당 그 행동에 대한 카운트가 몇 번 있었는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선생님 보실 때 잠깐 얘가 없어졌다 그랬었죠? 나오다가 그게 클라이밍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클라이밍이 아까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횟수는 4번 잠깐 올라갔다 잠깐 땅에 닿다가 이제 그 하는 게 4번이에요. 일단은 발바닥에서 떨어진 거 하고 그다음에 클라이밍을 한 그 듀레이션 토탈 시간은 한 16초 정도 4번 한 게 토탈 있었던 거. 그다음에 로코모션도 듀레이션이 100초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100초. 그다음에 앞에는 횟수. 그다음에 이모빌리티는 뭐 이어링은 이어링 26초, 26초. 링 드링킹 각각 초가 있는데 드링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병이 있으니까 당연히 0으로 나오고요. 아까 저희가 선택을 안 해줬잖아요. 그 어떤 그거. 근데 사실은 여기서 한번 올라가긴 했어요. 얘가 아까 제가 보니까는 했는데 처음에 셋업에 저희가 아예 없어가지고 얘는 그러면 이팅이 아니라 그냥 이어링으로 그냥 카운팅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오더라고요. 여기서 물병 있는 거 살짝 했는데 여기서는 안 나온 이유가 어떤 그 우리가 셋업을 해줄 때 아예 그냥 물하고 이거는 없는 걸로 셋업을 해줘가지고 없게끔 지금. 그리고 뭐 나머지도 똑같이 해당 뭐 카운트가 몇 번인지 보실 수 있는데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토탈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 마우스가 움직인 거에 대한 스피드, 뭐 잠깐일 때 스피드라든지 아니면 가장 빨랐던 스피드, 그리고 에버리지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약어가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처음에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탭에서 여기서 맨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요 약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제일 그 키포인트가 그래프거든요. 사실은 저거를 봐야지 제일 멋있고 이쁘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드린 것 중에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 그러니까 리절트 값에 그래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앞쪽에서 네. 사실 제가 다른 건 안 보여드리고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이팅, 글루밍, 드링킹을 갖다가 이제 그래프에서 몇 프로를 했는지 시간도 나오고 그 지금 화면에 이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제 요 부분들이 사실 아까 그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헷갈려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잠깐 내려. 네, 보시면 언디파인드라고 처음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디파인드거든요. 언디파인드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로코모션이나 이모빌리티, 리얼링, 글루밍, 드링킹, 이팅 외에 어떤 다른 행동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약간의 저거 좀 쓰레기통처럼 다 글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런 행동들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과 그것만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좀 이거는 좀 애매한 행동이다 하는 것들은 나머지는 다 한 대에 다 모아버리는 좀 그런 기능입니다. 그것도 이런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거요? 기준을? 네. 그거는 얘들은 어떤 로코모션에 대한 어떤 그 바이브레이션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행동들에 있는 바이브레이션이 아니면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설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예, 개인적으로. 너무 많지 않습니까? 디파인드가요? 예. 예,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이 행동이 아닌 행동들을 하는 거는 뭐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그잼 파일로 그런 저희가 다른 걸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실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동물이나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저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어떤 그러면 1번, 2번 케이지인 거잖아요. 네, 네. 케이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1번, 2번이 같은 시료, 같은 약물을 먹였으면 그 부분에 지금 파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네. 많이 올라갔다. 네. 그러면 그걸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할 수가 있나요? 할 수도 있죠. 그럼 어차피 이건 뭐 엑셀로도 다 전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나오셨던 이 데이터를 갖다가 그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디테일하게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그 아까 그 저희가 데이터를 갖다 돌렸을 때요 5분 하실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4시간을 돌리셨어요. 24시간을 돌렸는데 시간대별로도 보고 싶으실 수가 있죠. 시간대별로. 왜냐하면은 얘는 지금 바로 실험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두 시간에 보통 어떤 그 약물 반응이 없는데 언제 이런 뭐 행동이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 여기서 하는 걸 여기서 하는 부분을 갖다가 아예 시간대별로 다 짜게 가지고 시간대별로 분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보통 몇 시간대는 이런 어떤 이머빌리티가 많았다 아니면 뭐 트래킹이 많았다 라는 걸 갖다가 이거는 나중에 그 데이터 파일로 해서 따로 그냥 활용을 하셔야죠. 지금 말씀하신 게 요 기능인데 여기 지금 세그먼트를 나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5분을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5개로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1분 간격. 60분을 하셨는데 나는 뭐 10분 단위로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만약에 6분이니까는 6을 입력을 하시면은 그 6개, 그 10분 단위로 쪼개져 가지고 0부터 10까지, 11부터 20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5분이니까 예를 들어 5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듀레이션이 1분으로 나누고 세그먼트를 나누게 나누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려. 엑셀 뜨나요? 요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1분에까지 1분에서 2분, 2분에서 3분, 3분에서 4분 하고 각각의 듀레이션은 1분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크로스하고 엑셀 들어갈 수 있나 보게. 요거는 지금 안 되나? 이게 지금 라이센스 키가 라이센스 키가 없어. 그래서 그래서- 기반으로 가지고 계시는 엑셀 입력해 주시면은 더 활성화돼요. 그러니까는 뭐 그거는 어떤 실험 방법이라든가 따라 틀리니까는 이거를 갖다 뭐 한 2, 3일을 했는데 보통 이제 시간대별로 뭐 아까처럼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2시간 단위로 끊는다든가 이렇게 끊어서 뭐 오전 때, 오후 때 이렇게 끊어서 하게 되면은 오후 때는 주로 얘들이 어떤 행동이 더 많았었고 뭐 오전에는 어떤 행동이 더 많았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비교 분석하기가 더 쉬울 수 있죠. 기존의 인모빌리티 그런 측정 비디오 트래킹 하는 거 안 하고 이것만 해서 데이터를 낼 수도 있나요? 아니면 기존의 거를 처음에는 물론 비교를 하겠지만 네. 향후에 심해성이 얘가 좋다고 하면 얘만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아까 모듈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제 많았는데 지금 아까 그 베이직하고 기본 모듈은 어느 정도 정확도가 95%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의문점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같이 보면서 테스트 하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기본 모듈은 사실은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믿고 가셔도 되는데 아까 같이 어떤 뭐 특정한 어떤 뭐 비헤비어 보는 것들은 사실은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 어큐러시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도저히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은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까지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거는 비디오 트래킹하고 비교해서 떨어질 건 없고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된다거나 해가지고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부분이 땅에 다 버리잖아요. 케이지끼리 다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엉뚱한 튀는 데이터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캘리브레이션하고 이것만 제대로 되면은 이 데이터는 그럼 처음에는 절반은 시험 조건 잡을 때 얘하고 네. 절반은 얘 하면서 네. 그런 부분들 함께 비교하면서 그렇죠. 시험 예, 세팅만 예. 뭐 가장 기본 모듈은 사실은 뭐 워낙 많이 쓰고 계시고요. 뭐 이게 국내에 처음 들어와서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이걸로서 페이퍼도 꽤 많고 그다음에 단지 이제 새롭게 디벨롭되는 그 행동들이 있어요. 이제
고객들이 이제 나 이런 행동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만 따로 이제 디벨롭을 하는데 사실 그게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 그걸 하시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오차 편차는 좀 많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뭐 판매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디테일하게 진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 5분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 이제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짧게 할수록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이제 장비가 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 애매한 부분은 정확히 디텍터를 안 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클라이밍을 했는데 뭐 꼬랑꼬랑지가 다 가지고 뭐 애매하게 바로 떨어졌다든가 그러면은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3번을 카운팅을 했는데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많아질수록 그 정확도는 사실은 좀 퍼센테이지로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짧게 했을 때는 한 번 잘못하면은 잘못 디텍터이 돼버리면은 이건 완전히 50% 이상이 이게 실험이 잘못된 결과치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최소한의 어떤 시간을 사실 가지고 그러면 중간에 네. 좀 오류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 데이터에서 파동 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다 체크를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겠네요. 아니요. 사실 오류 날 부분은요 없다라고 사실 볼 수는 없는데요. 컴퓨터가 사실은 좀 이상이 있어서 뻑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그 고객들이 이제 들어와서 뭐 예를 딴 거 작업을 하다가 이거 툭툭 쳐가지고 여기 그 센서가 딱 올라가 있는 부분이 딱 일정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툭 올라가 있는다든가 이제 그럴 때는 어떤 트래킹에 좀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어차피 비헤비어 장비는 실은 어느 정도 그냥 일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어서 오류는 사실 조금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그 심한 오류는 아니고요. 간혹가다 이 트래킹이 안 보이는 경우가 아까처럼 빨갛게 움직이는데 안 보이는 경우는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속도가 얘를 자꾸 못 따라가서 컴퓨터가 못 따라가서 이제 나중에 한참 있다가 나온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의 이제 그 어떠한 뭐 소프트웨어로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도 어떤 약간의 오류가 있어도 그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그만 오류 있으면 사실 안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는데요. 뭔지 안 가르쳐 주고 업데이트를 시켜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약간씩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우려할 사항이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교육이 지금 이제 오늘은 저번 때처럼 사실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다 보니까는 이제 뭐 이제 교육은 어차피 저희가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또 담당자 선생님이 계셔야지만 또 한 부분 위주로 사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 지금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죠, 지금요? 그렇죠? 네. 트레이드미어 이건 장비는 아예 새로운 장비를 사야 되는 네, 이거는 이 장비랑 틀린 거예요. 여기 위에 놓고 예, 쓰는 그거는 제가 그 게이팅 장비라 그래가지고 그 요즘에 그 알츠하이머 이상에서도 보행거리 이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미국에는 이제 마우스 스페시픽 산데요. 그 회사 들어가면 논문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는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뇌연구원하고 단국대학교에 지금 2대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해봤더니 프로그램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얼마 정도 그 대충 지금 우리 계약 금액이 한 55,000불, 그래서 6만 불 쓰고 사요. 저희 이 아까 그 챔버를 내년에 더 추가하려면 얼마 정도 더 챔버가요? 네. 챔버가 추가하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이 그대로 있으니까는 한 환율에 따라 좀 틀려질 것 같아요. 근데 한 챔버도 한 1,200만 원 정도 되나요? 1,200. 예,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레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레스로 하게 되면요, 여기서 프로그램이 싹 다 들어가야 돼 다시. 그러니까는 챔버는 그대로 쓰고 이 소프트웨어 모듈만 이제 레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이 안에 다 깔려는 있어요. 아니 네. 이 챔버가 챔버요?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그대로 가고요. 네트 케이지를 여기다 이렇게 예. 올려놓으시면 이거를 빼가지고요 뒤로 다 밀어버려요. 케이지
레드 케이지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언제든지 레스. 레스요? 예.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문제는 없어요. 소프트웨어는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건 얼마? 거의 이거 가격이랑 여기 소프트웨어 가격이랑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동물실험 장비들이 보통 문제가 있으니 막 레드용 따로 있고 마우스용 거의 따로 있고 뭐 겸용도 이렇게 따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참 이 친구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주가 메인 소프트웨어다 보니까는 하나하나씩 다 분리해 놓고 필요한 거 위주로만 사실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6개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걸 바라고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저기 대구경북과 교수님 8챔버 가지고 계신데요. 그 SPF 구역에서 쓰다 보니까는 다른 교수님들이 되게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따로 사셨어요. 본인 랩에서 라보라시를 따로 샀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는 한 챔버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 생길 때마다 챔버에다 하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SPF에 들어있습니까? 현재는 여유 있는데. 예? 저 요청에서 SPF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서 넌 SPF로 사용할 수도 있고. 스크래칭이나 리킹 타임 측정하는 이런 거는 어떻게 그것도 리킹이 어떤 거죠? 포르말린 테스트. 포르말린이요? 예. 여기도 포르말린 테스트는요. 예. 나중에 가서 해보고 싶으시면요. 저희가 그 포르말린 지금 여기는 안 깔려 있어요. 없는데요. 저희가 포르말린 프로그램 가지고 있거든요. 회사에요. 데모로요.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요. 포르말린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 아니 여기 예. 스페셜 베이비어에서 여기 있지 포르말린 있습니다. 예. 있는데 뒷줄 때 할잖아요. 하는 걸 갖다 약물 투여하고 거기다 하는 걸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정확도가 꽤 높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포르말린만 하시는 분이 이거를 사기에는 되게 비싸거든요. 다른 비해별 보시면서 나 포르말린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 여기다 그냥 뭐 잠깐 모듈만 그냥 애대해서 사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포르말린만 사시는 뭐 보고 싶으신 분이 전체적으로 사기에는 사실 비용적으로 좀 거꾸로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포르말린 아직 판매된 데가 없어요, 국내에서. 근데 그거는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이거는 뭐 저도 궁금하니까는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동굴을 가져와서 직접 한번 포르말린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게요. 회사에 그 동굴 모듈이 있거든요, 포르말린은. 그래서 이제 스크래칭, 그러니까 포르말린은 사실 제가 안 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디텍터가 아니라서 제 느낌에는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크래칭 같은 경우도 여기 뭐 아토피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긁을 때 여태까지 사람 눈으로 카운팅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면 비디오를 찍어서. 근데 스크래칭을 갖다가 사람마다 인식하는 기준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잠깐 긁었다가 내리고 어떤 때는 계속 한참을 긁고 내리고, 그러니까는 한참을 긁어도 그건 카운트가 한 번이고 잠깐 됐다 내리는 것도 사실 카운트는 한 번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마다 이게 보는 기준이 다 틀린 그걸 갖다 잡아놔야 되는데 다 틀리고 오른쪽에서 긁는지 왼쪽에서 긁는지 잠깐 올렸다 긁는지를 갖다가 그래서 눈으로 카운팅하기 되게 어려운데 얘는 거의 95% 이상 잘 잡아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뭐 아토피 쪽에서 뭐 스크래칭 가려움증 유발을 갖다가 뭐 하실 때도 뭐 제가 당장 사시란 말이 아니라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저희 회사의 그 풀로 다 된 도구리 있으니까는 그건 언제든지 저희가 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처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디오 트래킹하고 사실 처음에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트래킹으로 그다음에 비헤이비어인데 사실은 그렇게 비헤이비어 테스트 장비이긴 하지만은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에는 좀 차이가 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디오 트래킹에서 사실은 얻기 힘든 데이터들이 이제 얘들은 좀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이제 눈으로 다 테스트하면서 이걸 갖다 몇 번 했는지, 그다음에 듀레이션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어링을 갖다가 뭐 23회 했는 거는 카운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 시간까지 체크하기는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비디오 트래킹하고 일반 행동 장비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러면